안녕하세요, 제로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저희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았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율도 지정을 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원래는 각 코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면서 사실 기술적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 분석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진단하고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약 7,100만원 정도 와 있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줘가지고 그나마 조금 롱뷰를 바라볼 수 있게끔 됐습니다. 물론 뭐 더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잠깐 보시면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 관련된 코인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NFT 관련,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이누 코인이랑 도지코인은 정말 너무 좀 어이가 없긴 한데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가지고 있질 않아서 밈코인은 사실 투자를 좀 하기가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익 보신 분들은 적절한 시점에서 사실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된 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은 디센트럴랜드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메타버스가 주식시장에서도 한참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인 쪽에서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또는 NFT와 관련된 코인들이 시세 분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세 분출이 나와줬네요. 근데 좀 공교롭게도 10월 28일에 캐나다 양적 완화가 종료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캐나다 양적 완화가 제일 먼저 사실 시작된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4월에도 사실 캐나다가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좀 빠지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뉴스를 보고 약간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캐나다가 양적 완화를 끝내기로 했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이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마트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유가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캐나다가 먼저 지금 진행을 했고요. 브라질도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위터 상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왈가왈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인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비트코인의 상승에 이롭다 생각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경우에 사실 코인에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시장의 물가가 많이 오르긴 하죠. 근데 이 물가가 오르는 만큼 또 물가보다는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이제 급여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성장도 사실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지만 사실 성장은 멈춰 있거나 아주 더디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급여나 임금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인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엊그제 1인치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이 됐었는데 비트코인이 살짝 빠졌어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 빠졌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들을 팔아서 신규 코인으로 다시 진입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코인들이 좀 빠지고
신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마지막 불장을 사실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알트코인이든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의 평단가를 낮추고 개수를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성장 코인이나 이런 데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게 되면 사실 보통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가기 때문에 불장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8일 날 다행히 에이다 쪽에서 매수 포지션이 나와가지고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액을 10% 정도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2,38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사실은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굉장히 저는 해당한 금액이 나오거나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일단은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타입이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들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저점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이 방법을 중장기 투자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시죠. 아직 전고점을 다시 탈환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 보시면 위에 꼬리를 달면서 조금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상단 채널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끝나서 하락으로 전환됐거나 불장이 끝났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상승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더 추가로 빠져준다면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K나 55K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그동안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평단을 좀 낮추고 싶은 분들, 아니면은 뭐 코인을 더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이 시점에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11월 달에 충분히 이렇게 상방으로 방향을 전환해주고 65K 이상으로 올라가서 전고점을 다시 뚫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차피 다른 코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봉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켜서 최대한 긴 차트를 만들고요. 이 긴 차트를 통해서 전체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파악을 하면서 다시 지지선을 긋죠. 주봉상에서 지지선을 긋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지지선을 긋고 나면 사실 일봉을 볼 때 굉장히 조금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그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가 지지를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지지를 깬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추세선을 긋는데요. 이 추세선도 주봉상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추세선을 긋고 나면 네 번째는 이제 일봉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일봉에서 이제 위에서 2번과 3번에서 그었던 지지선과 추세선들을 확인하고 추가로 거래량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도 가상자산 시장도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이 유동성이 사실 없어지면 코인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불장은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 신규로 들어오는 기관이나 개인들에 의해서 불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없어지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장이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지지 라인들을 그렸는데요. 보시면은 지지 라인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상단 지점과 그 다음에 봉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적절한 지점들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어려워 하실 수 있지만 몇 번만 그려보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추세 라인도 마찬가지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부분과 고점을 연결하는 부분들을 그려주시면 차트의 흐름을 보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기, 장기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봉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요. 주봉으로 대충의 흐름을 보고 지지라인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봉으로 많이 보면서 거래를 하고요. 그리고 주봉상에 약간 변동폭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일봉을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보시면 60일선, 121선, 200일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 60일선이 121선을 위로 상방으로 돌파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21선이 200일선을 다시 상단으로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비트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 사실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한 뉴스를 그렇게 많이 다뤄주지 않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미 공영방송의 뉴스들에서 이미 한 번씩은 다 나왔어야 될 상황이고 또 우려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들로 인해서 사실 신규 투자자들이 아직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가 돼야만 사실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개인들이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들 잘 지키시고 저점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